지금 아까 뭐 이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슬래브 두께도 나름대로 좀 두껍게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강화된 규제를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슬래브 두께를 아무래도 그 이제 LH를 1등급으로 하겠다 지금 LH 네. 아파트를 하겠다고 이제 원장관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바닥을 두껍게 하면 완충 효과가 있을 테니까 네. 그 이론상으로는 층간소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겠죠. 예, 근데 이게 시공과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 유리할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LH 1등급 문제도 사실은 이 전수조사가 돼서 확인이 제대로 돼야 그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검증을 해봐야 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49데시벨 기준으로 네네. 지금 이렇게 검사 층간소음 하겠다라고 검사 했는데 기준을 충족시키겠다. 예, 네. 층간소음 아까도 화면에 나온 것 같은데 기준에서 최하등급이에요. 4등급. 아, 49데시벨이.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도 그래서 1등급을 LH는 1등급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 37데시벨로. 예, 그러면은 공공주택보다 민간이 수준이 더 낮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럼 이렇게 민간의 분양가는 더 비싼데 그 오히려 공공이 더 높은 등급이 되는 그런 넌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뭐 37데시벨 이하, 그러니까 1등급 이하로 공공주택을 맞춘다면 거기도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등급 이하로요? 예.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등급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예.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공공은 1등급인데 네, 뭐 민간은 4등급이다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럼 공공도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인데 민간보다 비싸다는 거는 그렇죠. 좀 공공주택에, 이상한데. 예. 그러면 아니면 민간이 맞추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말씀하신 대로 맞추는 게 가장 좋죠. 민간이 민간도 1등급으로? 높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럼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전 원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기준을 이번 이 정책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뭔가 기준을 상향한 게 아니다. 네네. 그래서 비용과 공기의 층간소음 기준 준수 비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한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49데시벨 기준으로 했을 네네. 때,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원장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인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건설사 비용이 증가된다 늘어난다. 이 예. 이야기를 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가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제대로 안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 추가적으로 네, 드는 거다. 그래서 이 분양가 이 논란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원희룡 장관 이야기를 좀 그대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건 49데시벨 4등급이잖아요. 예. 이걸 말씀하신 대로 민간도 1등급으로 올리게 되면 네. 또 그만큼 비용이 지금 맞추고 있는 업체들도 더 비용이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거죠. 하면 가장 좋지만 예. 지금 있는 수준 이 기준만이라도 저는 제대로 잘 지키는 게 지켰으면 필요하다. 예, 그것만이라도 좀 잘 지키고 1등급까지 이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사실 지금 49데시벨로 일단 맞추겠다라는 건데 뭐 이 기준 정도면 정말 충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요? 이 49데시벨은 거의 도서관 수준인데 그러면 결국은 입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사실 뭐 절간처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사람이 살게 되면은 다양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101동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신혼부부만 사십시오. 또 102동에는 65세 이상 은퇴하신 자녀 없는 분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은 안 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그럴 수는 않습니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이게 들리는데 누가 왜 내는지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기차가 가는 소리는 층간소음을 뛰어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처음에 3달 정도가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3달이 넘어가면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이분들이 6개월 이상 1년이 되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잠을 깨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예. 나는 소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저 소리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뇌에서 소리를 차단시켜주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뇌과학에서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누가 왜 내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추측과 불안감이 생겨서 결국 분노로 가거든요. 근데 이웃소통이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가 괜찮으신 분들은 소리가 시끄러워도 아이고 저 녀석 그 집에 뭐 어린아이가 있으면 저 녀석 또 저렇게 말 안 듣고 뛰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 인식 단계에서 그냥 소리를 그 소음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생활 소리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아마 그렇게 사실 건데 네네.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소리가 나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작동하면서 분노로 가서 결국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